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3차 시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아이들에게 HTP 집나무 사람 검사를 그리게 할 때는요, 총 4장의 종이가 필요해요. 4장의 종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각 학급의 아이들이 20명이 넘잖아요. 그런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지켜보고 있다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이를 한 장씩 준다. 제일 처음에 집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집을 그릴 때 내담자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을 그려주세요. 다른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한 채 그려요? 두 채 그려요? 세 채 그려요? 아파트 그려도 돼요? 뭐 귀화지 그려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그거는 편하게 해도 괜찮아. 그거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단다 라고 자율성을 이렇게 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내면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집을 그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집이라는 것이 내담자의 어떠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생활하는 환경,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내담자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대인 관계 같은 사회적인 영향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집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집을 다 그렸다고 손에 드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더 그리고 싶은 건 없니? 더 그려서 너가 추가할 게 있다면 그려도 괜찮아. 그 아이가 그리겠죠. 그럴 때 선생님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얘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첨가했던 그림이 어떤 거였는지.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아이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제가 실력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그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너가 놓고 싶은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무엇을 그린지 한번 글씨로 한번 써봐. 근데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너가 정말 그리고 싶을 만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더 좋겠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받아보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도움이 더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적어보아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없어요 하는데 굳이 더 그려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집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이를 줄 거예요. 아, 맞아. 제가 그 집 얘기할 때 하나 빼뜨려 먹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집을 그릴 때 종이는 가로로 제시해서 주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한 번씩 보세요. 이 아이가 종이를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 돌리는데 계속 회전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회전을 하지 않고 그리는가.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냐면요. 회전율이 좀 많거나 도화지를 가로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로로 만들어 놨다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이런 표현하는 것, 뭐 그런 어떤 이런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본인에 대한 고집이라는 언어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내담자가 내담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키고자 하는 것, 본인의 내적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경우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지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을 모두 그릴 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나무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때는 종이는 세로로 주세요. 세로로 주시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또 물을 거예요. 근데 나무 한 그루 그려도 돼요? 두 그루 그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그려도 괜찮아요. 나무 말고 또 옆에 그리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첨가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런 내담자의 마음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무를 통해서 내담자의 자아상을 보는 거예요. 나무에는요, 참 재미있게도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나무의 기둥을 전 연령이라고 칭하고 그 나이를 이렇게 4등분 한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본인의 20살의 나이를 갖고 있다면 20살의 나이에 맞게끔 4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다음 시작할 때는 0세부터 5세, 그리고 5세부터 10세, 10세부터 15세, 15세부터 20세에 과거부터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부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열매를 얼마만큼 그려 넣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목표적인 것들에 대한 희망을 좀 담아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소한 상징성에 대한 거는 교환에 이렇게 좀 실어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이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적인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